네, 이어서 대선 결과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고 또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지역 시민단체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포항시민단체 연대회의 박충일 집행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집행위원장 박충일입니다. 네, 어느 때보다 치열한 박빙의 승부였는데요. 예. 역대 최소 표차로 정권 교체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역대 최소 차인데요. 0.8%, 한 24만 표 차이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는 뭐, 윤석열 후보는 신승을 했다.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정권 교체의 50%가 넘는 시민들의 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못 미치는 48% 정도 신승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같고, 이재명 후보는 석패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의 바람을 타고 시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는데 100% 성공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가 공직 경험이라는 것이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생활만 해왔기 때문에 다른 여타 부분 지역 정치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으로서의 자질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많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끝내 정권 교체의 바람을 넘지 못했다라고 이번 선거를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윤 후보에게 80%에 가까운 압도적인 표를 몰아줬는데요. 예, 그렇죠. 지역민의 정권 교체 열망이 그만큼 컸다고 봐야겠죠. 이번 선거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는 있겠는데, 단일화 변수도 있었고, 대통령 후보자의 가족 문제라든지 부인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을 것 같고, 공약 문제도 있었지만, 정권 교체가 가장 큰 항수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 결정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 정권 교체와 관련돼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정권 교체 열망이라는 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판단이기보다는 과거, 지금 현 정부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좀 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힘으로 좀 등장한 시민들의 열망을 안고 등장을 했는데, 시민들의 열망인 사회 대개혁이라든지, 좀 민생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패한 거 아니냐.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도 많이 좀 실패한 사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전국교체 열망이 대구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바람이 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가 이번 투표에 시민들의 바람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선거 과정을 보면 승부가 치열했던 만큼 또 네거티브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역대급 예. 비호감 선거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선거와 대통령 선거 끝났는데요. 시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대통령 후보 양당 거대 양당 후보가 무엇을 말했지 무엇을 공약했지 생각을 하면 별로 떠오르시는 게 없을 거예요. 음, 대장동 문제라든지 후보들의 가족 문제, 또 후보 본인의 리스크 문제 이런 것만 떠오르고 생각나지. 대한민국을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미래의 비전과 공약을 가지고 만들어 갈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저도 잘 떠오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만큼 역대급 차악을 선택하는 최선을 선택하거나 하는 선거가 아니라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거가 됐다는 것이 되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고요. 저는 이 원인 또한도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체제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당이 잘하면 다른 당이 못하게 되고 다른 당을 못하게 해야지만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우리 당이 잘해서 우리 후보가 잘해서 좋은 정책을 내고 시민들의 바람을 잘 반영을 해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다른 후보나 다른 당이 못해서 내가 올라가는 이런 음, 형태의 정치 체제가 한 지난 5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거거든요. 그 네. 결과가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이런 정치 체제가 일정 정도 변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이런 비호감 차선, 차악을 택하는 선거가
강제될 수밖에 없다. 시민들한테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결과를 보니까 특히 이제 20, 30대 남성과 여성의 표심이 극명히 엇갈리는 등 성별 갈라치기를 한 건 이제 외신들도 문제로 지적할 만큼 큰 숙제를 남겼죠. 그렇죠. 이번 선거가 또한 옛날엔 지역주의가 팽배했던 시기에는 영남과 호남 이렇게 음. 갈라치기 하는 선거 전술을 쓰고 전략도 쓰고 그랬는데요. 예. 이번 선거는 특히 이제 세대 갈등, 세대 간의 어떤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내는 선거라서 특히 이제 20대, 30대의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를 통해서 득표를 높이려는 이런 어떤 시도를 좀 해왔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문제가 전면적으로 되면서 20대 남성들의 지지를 획득하려는 측이 좀 강하게 있어서 좀 안타깝고요. 저는 이 문제는 이후에도 차기 정부에도 발목을 잡는 그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늪에 빠지는 그런 오류를 좀 범하지 않았냐라고 생각하고요. 정치라는 것이 원래 통합이나 조화, 다양한 의견들을 정치의 장에서 공론화를 통해서 하나로 만드는 통합해 나가는 것이 정치의 생명인데요. 근데 이번에 이제 대선을 통해서는 그런 모습보다는 나눠지고 분열하는 갈등하는 구조를 더 만들어냈던 것이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 커다란 숙제로 남아있는 과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지역의 문제로 돌아와 보면 우선 영일만대교 등 지역의 SOC 수건 사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죠. 예, 윤석열 후보께서 영일말 대교라든지 SOC 사업과 관련돼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예. 저는 차기 정부에서 그동안에 좀 지역 시민 여러분들 지역 정치에서 요구했던 것을 반영을 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또한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SOC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국회가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민주당이 180석 정도는 다수당인 상태에서 쉽게 이런 SOC 사업이나 지역 개발 사업,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 수건 사업으로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업과 관련돼서 탄력을 받고 척도가 있게 추진되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그럴 때일수록 차기 정부는 국회와의 어떤 긴밀한 협조, 또 소통, 공감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금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윤 당선인이 원전 강국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또 현 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폐기가 되겠네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데요. 데이터를 보더라도 원전 비중이 5년 전보다 줄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는요. 그러나 저 대선 과정에 윤석열 후보가 원전 중심으로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쓰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기조와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요. 이것 또한도 어려운 게 뭐냐면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국경 탄소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원전 문제와 관련돼서도 일정 정도 경제적 제재를 기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친기업 정책 중심으로 그동안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형태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할 것이다라고 쉽게 전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이제 친기업 성향을 보인 만큼 환경 문제 등 기업 규제는 약화될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참 그게 참 우려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전국 속에서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기업들은 그나마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가게가 많이 어려움을 갖고 있죠.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 같은 거는 어려움이 있고 가게에도 많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불평등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친기업 정책이기보다는 친서민 정책으로 경제 정책을 좀 고민하고 만들어내고 방향을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제 대선은 끝났지만 바로 이어서 지방선거가 본격화될 텐데요.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대선 때와는 달리 정책과 공약이 부각되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절실히 바라고 있고요.
지금 서민 경제가 되게 어려운데요. 뭐 기업들, 국가 경제는 되게 좋은 편이죠. 다른 OECD 국가랑 비교를 했을 때도 좋은 편인데, 그래서 저는 서민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거냐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공약화시키고 지역 현안 문제와 관련돼서 연결해서 공약이 있는 정책이 있는 선거로 좀 시급히 전환되지만 통합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선 때 좀 만들어졌던 갈등과 싸움이 지방선거를 가지면서 더 격화되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지역 현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정책 공약 중심으로 전환한다면 이 지방선거 또한도 차기 정부한테 도움이 되는 통합으로 가는 하나의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예. 차기 정부가 그동안 말씀하셨던 공약했던 뭐 포스코홀딩스 이전 문제라든지 포스코 환경 문제라든지 또 포스코에서 일하시는 철공단 산단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초의 문제, 산업재해 문제 이런 문제를 꼼꼼히 좀 챙기는 차기 정부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포항시민단체 연대회의 박충일 집행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